예, 정기석 이사장님, 네, 오늘 답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강선우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비교해서 그 질의에 저는 평상심을 잃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오늘 사실 이 질의를 안 한데 정기석 이사장님이 공저자로 작성하셨죠? 이 책 제목이 K방역은 없답니다. 이사장님, K방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미지의 질병이었던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워온 우리 의료진과 국민, 그리고 질병청 등 공무원들,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 대응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그게 K방역입니다. 근데 책의 제목조차 K방역은 없다. 여기 공저자로 이렇게 놨습니다. 저 이 책 제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큰 표현과 인식이 매우 많습니다. K방역이 없다고 한 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 처음 나오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지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답변한다는 느낌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한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6일 4천 원 수준인 인공 눈물이 건보 급여 적용해서 제외돼 비용이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특히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많으신 어른들 의료비 부담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결산국회에서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8월 28일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과 그 보건복지부 건강심사평가원 이렇게 함께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그 자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겠다는 히알루론산 저만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것만 예 아니면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요양기관들이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인력 배치를 했다고 요양급여 신청해서 부정수급한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5,445개 현지 조사 중 5,045개가 적발됐습니다. 그 전체 요양기관 중 92.4%가 적발된 건데요. 요양기관 필수 인력 허위로 배치했다고 신청해서 부당수급한 금액만 1,600원을 환수했고 400억 원은 미환수됐습니다. 전국 요양기관 한 곳 현지 조사 주기도 18년에 한 곳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 인력을 배치했다고 그 요양급여를 신청한 부당수급이 이렇게 많은 걸 알아봤더니 정말 그 필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단 인원 부족한 걸 그 이사장님 인지하시죠? 네, 네, 이 여기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묻고요. 최근에 친인척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어제 오늘 KBS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제가 건보공단을 보니까 그 친인척 부모 한번 그 저기 좀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그 전체 그 친인척에 요양하는 217개 중에 부모가 하는 게 48건 등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아주 심각하게 217개가 그 가족들이 친인척이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 36개만 현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4개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서 환수 조치됐는데 94%가 허위로 됐습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평균이 엄청 심각하겠죠? 그러는데 나머지 83%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친인척 관련 직원이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 친인척이 하는 요양기관에 그 거기 표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그 거기에 나가갖고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제가 파악한 것만 42건인데요. 건보공단 임직원이 15,000명인데 그 15,000명 가운데 왜 특별히 친인척이 되는 거 잘못된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근거법도 없고 인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조사 나갈 수 없냐 그랬더니 단독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법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 크게 좀 보호해 주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왜 이거를 살펴보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지자체 공무원이 유출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현지조사 일정을 사전 유출을 하고 분석표를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 유출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안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인원 요청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 한 번 조사하는데 18년이 걸린다. 이런 문제점 저희 방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결국 인력 문제 때문에 인력 문제에 바꾸고는 앞서서 싶습니다. 네. 인력 문제를 답을 하실까 봐 앞에 제가 공익신고자 현지조사 사전 유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인력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하되 저는 친인척 요양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인척 범위 개정 방안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데 직원이 여기에 같이 있으면 이건 또 큰 이해 충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 및 예산 증액. 그래서 친인척 요양기관의 인근지사의 공단 직원이 발령나는 문제 좀 굉장히 신청한데 내부 규정 개정을 저는 종합감사 전까지 예. 네,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그 자진 신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 신고도 받고 이사장님,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제가 좀 이따 답변을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건보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게 환급금이 3년이 되면 못 찾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25,800명이 환급금을 못 찾아갔습니다. 257억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여기 우리 국민들 1분위의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에 해당됩니다. 1인당 99만 원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 달 생활비 수준보다 큰 겁니다. 그런데 못 받아가는 거를 제가 왜 못 받아가나 했더니 내용도 모르고 본인 부담 상한의 초과지급 신청서가 우리가 봐도 돋보기를 쓰고도 봐도 못 보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보공단에서 이 부분을 자동이체 신청이라든가 환급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거 같이 답변. 예, 그 공단 직원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환급금 문제도 어려운 사람들이 환급 못 받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